재테크 트렌드를 보면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조물주의 건물주라면서 임대업이 최고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도 돌아다녀야 하고요. 혹시라도 월세가 밀리면 독촉도 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누수가 생겼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건물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실이라도 나면 수익은커녕 관리비만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 없이 마음 편하게 기업에서 벌어다 주는 돈을 나눠 갖는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건물주처럼 월 300만 원의 월세 같은 배당금을 받아보려면 도대체 얼마의 자산을 우리가 모아야 할까요? 배당률에 따라서 필요한 자산의 규모가 확연히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디지털 건물주를 꿈꾸시는지 오늘 그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꼬박꼬박 배당금을 안겨줄 알짜배기 ETF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한지 배당률별로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세후 3,600만 원을 받으려면 배당세를 제외하고 세전으로는 약 4,236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월 현금 흐름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배당률별로 얼마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한지 알아볼 건데요. 배당률은 3%, 5%, 9%로 나눠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3%는 배당 성장주를, 5%는 고배당주, 그리고 9%는 고배당 커버드 콜 ETF를 기준으로 잡아봤는데요. 배당금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률 3%일 때는 무려 약 14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5%일 때는 8.7억 원이, 9%일 때는 약 4.7억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현실적인 감각들이 있을 겁니다. 배당률이 9%에서 5%로 확 낮아지는 순간 필요한 초기 투자금은 8.7억 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입장벽이 확 높아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히 14억 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초기 투자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식으로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초기 투자 방법은 처음부터 배당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우선 투자를 하고 은퇴할 시점에 배당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주를 모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ETF,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배당과 수익률을 합한 토탈 리턴 수익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배당주의 수익률은 당연히 베이스가 되는 지수 ETF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번 돈을 재투자해서 회사를 키우면 주가는 오르지만 배당으로 나눠주면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나스닥 100의 3년, 5년, 10년, 15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각각 1년 차이는 17.47%, 5년 차이는 15.94, 15년에는 18.55%로 대략 15%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불려야 하는 시기에 주가 상승폭이 큰 ETF에 먼저 투자를 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세금으로 인한 복리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배당금을 받게 되는 순간 귀신같이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15%의 배당세를 떼고 입금됩니다. 만약 당장 생활비로 쓸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한다면 이미 세금을 떼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장주 ETF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돈이 계속 굴러가면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꿀팁. 이 방법은 ETF를 매수할 때 꼭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직투 계좌에서는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때마다 양도세 2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세 계좌는 수익이 나더라도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중간에 종목을 사고 팔면서 전략을 바꾸는 건 자유롭게, 그리고 그때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투자 운영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대표지수 ETF인 나스닥 100과 S&P 500은 이미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뜨는 추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복잡한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건물주가 되기 위한 필요 자금 4.7억 원, 8.7억 원, 14억 원을 만드는데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나스닥 100의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 19.13%로, 아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연 15%의 복리 수익률을 가정하고 매월 100만 원씩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결과를 계산해 봤습니다. 커버드콜 ETF로 접근 가능한 1차 목표 4.7억 원을 매월 100만 원씩 13년간 모아간다면 원금은 1.5억 원이지만 복리 효과로 자산은 4.7억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3년을 꾸준하게 나스닥 100 ETF를 투자했을 때 고배당 커버드콜 ETF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차 목표인 8.7억 원까지는 16.7년이 걸리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복리의 마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4.7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4억 원이 더 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3년 반 정도인 거죠. 최종 목표인 14억 원은 약 19년 하고도 7개월이 더 걸리게 됩니다. 최종 보스인 14억 원은 8.7억 원에서 14억까지 5억 3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3년이죠. 처음 4.7억 원을 만드는 데는 13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 자산이 2배에서 3배로 불어나는 데는 각각 3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월 100만 원에서 20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14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20년 뒤에 14억 원, 그리고 매월 꽂히는 3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작아 보여도 꾸준함과 시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당률이 3%, 5%, 9%에 해당되는 ETF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 성장주 약 3%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에는 이미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SCHD, 슈드가 있죠. 하지만 솔직히 요즘 SCHD에 대해 정말 말이 많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정말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수익률 성적표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최근 1년 성과를 비교해보면 SCHD는 오히려 마이너스 3.35%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쟁자 또 다른 배당 성장 ETF VIG는 10.58% 상승을, DJRO는 9.90%나 올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술주, 테크주의 비중 차이 때문인데요. SCH는 기술주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승장에서 소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술주의 비중을 적절히 높여서 성장성과 배당 성장까지 챙긴 VIG나 DGRO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VIG나 DGRO가 수익률은 높은 대신에 배당률은 사실 SCH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월 300만 원을 받으려 한다면 초기 투자 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SCH는 지겹고 요즘 떠오르는 배당 성장주 VIG나 DGRO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추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성장과 배당 그리고 노후까지 한 번에 대비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9% 이상의 배당률을 자랑하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커버드콜 ETF가 있지만 크게는 S&P 500을 베이스로 하느냐 아니면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하느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S&P 500을 베이스로 하는 대표적인 ETF는 JPY, SPY, 그리고 GPIX가 있습니다.
최근 수익률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2세대라고 불리는 GPIX와 SPY-I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기존 강자인 제피보다 진화된 전략으로 수익률과 배당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베이스로 하는 ETF는 잽Q와 QQQI, GPIQ가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라서 변동성은 조금 더 크지만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어요. 역시 S&P 500 커버드콜 ETF와 마찬가지로 신흥 강자인 제피Q와 QQQI가 성장률이 더 눈에 띕니다. 배당금을 단 1%라도 더 받고 싶으신가요? 커버드콜 ETF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추천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면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배당금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얼마의 자산을 모아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